오미크론 변이 악재가 주식시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월요일 증시입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주식시장에 돌발 악재로 등장한 재료이지요. 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염려했던 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충격 수준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 악재를 마주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주식 시장을 볼 때는 증시의 소음, 또 다른 소음으로서 시장에 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소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시 돌발 악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아닙니다. 더 큰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관련한 변수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권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4%가 넘는, 이거 뭐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로 그친 게 아니고 미국 증시도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했고, 원자재 시장,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은 뭐 대폭락 수준의 엄청난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코인 시장 또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모든 투자 자산이 오미크론 변이 변수로 인해서 흔들린 모습을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들이 응축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증시가 4%대의 제법 깊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수준의 낙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염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이번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뉴스, 그리고 유튜브 등등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오미크론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월요일에 주가 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수준의 개파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뭐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가장 빠르다. 이건 뭐 되게 팩트겠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산 속도를 빨리 하는 여러 가지 변이 요소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에이즈 환자까지 등장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요일 오후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오후 정도에 남아공에서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접한 의사분이셨던가요? 의료진이 인터뷰한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뭐 이제 확산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증상 자체가 심각하진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번 변이에 관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내년 초 정도에는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생각했던 그 염려보다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자, 일요일에요, 주식시장이 열은 국가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장 시작했을 때는 크게 하락하면서 시작했는데 상당 부분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어요. 물론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악재는 악재이기 때문에
하락폭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마감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시장이 대폭락 수준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수준의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장 심리와는 달리 뭔가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완충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낙폭이 있긴 있습니다. 제법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양호한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말을 거치지 않고 금요일 다음에 바로 월요일 증시가 열렸다 그러면 아마 종합주가 지수가 한 3에서 5% 빠지고 개별 종목 단위는 한 그 이상 마이너스 5에서 스몰캡 지수는 한 7%, 10%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보다는 양호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이번 오미크론 이슈를 보면서 그게 이제 악재는 악재죠. 부인할 수 없는 악재긴 악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 시장에 그 소음이 가득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요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큰일 났네 했던 그러한 심리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너무나도 고요하죠. 자, 그 효과는 이제 일요일에 뉴스로 나온 남아공 의료진의 인터뷰 기사뿐만 아니고 이게 완충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토요일, 일요일 거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변이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씩은 이런 어떤 조금 센 애가 나오면 좀 심각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이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닥치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작년 3월처럼 또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 관련해가지고 좀 통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킷 브레이크라는 어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던 걸 좀 이제 갑자기 좀 제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의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요, 이러한 이슈,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주 초중반까지 염려했던 미국의 긴축 속도가 조금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긴축 속도 빨리빨리 했던 분위기에서 조금 루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시장에서 조금 바랬던 바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이슈에 대한 이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시장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대략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요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 이제 확산 속도인지, 그리고 치명률이라든가 중증 환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대략 15일 정도라고 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연구를 하면서 추가 백신, 업그레이드된 백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때 정도 되면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때쯤 되면은 어느 순간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건 맞긴 하더라도 전 세계가 작년처럼 그렇게 전격적인 락다운, 셧다운은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이슈들을 뭐 하나하나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투자 전략을 오히려 체크해야 될 시기라고,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묻습니다. 지인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전화하신 분도 있고, 깨똑으로 남겨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야,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 그렇게 이제 큰일 났네 하는 분위기. 이러한 상황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등장하고요. 한 달이면 이거 꼭 팔아야 될 만한 악재가 꼭 등장합니다. 분기에는 그거보다 더 악재가 몇 개씩 출현하고 1년이면 이러한 악재들보다 더 심각한 게 몇 개씩 등장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소음을 다 우리가 귀로 듣는다면, 그리고 그때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가 비록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있지만 지금은 다 팔고 좀 조용해지면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외적 케이스를 덕지 붙이려 한다면 투자 전략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신 분이면 나의 자산 배분 전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한번 이제 과거 백테스팅한 자료가 있다면 책이나 아니면 뭐 연구 논문들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하신 게 있다면 그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요 정도 오케이, 감내할 수 있어. 그때 요 정도 있었지.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요 정도 감내할 수 있어. 등등과 같은 투자 전략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편입,편출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편입했는데 왜 편입했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떤 조건에서 내가 편출하려고 했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오히려 지금 시장 소음에 흔들리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분명 제 주변에 계시겠지요. 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의 소음을 멀리하고 담담하게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 계신, 지금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연구하셔가지고 개발하신 투자 전략이 이러한 경우 때 지키는 게 낫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리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미크론 이슈, 얘도 또 보름짜리 일단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합니다. 자, 보름 안에 좋은 소식들이 이어져서 이게 확실한 노이즈였다. 그냥 소음이었을 뿐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겠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보면, 야, 그때 투자자들 왜 그렇게 흔들렸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